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기억법 우리가 공부하는 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0번부터 9번까지 봤었고, 그리고 그 뒤 10번부터 19번까지 한번 쭉 훑어봤어요. 10번에서 19번은 그냥 번호만 이렇게 기억을 했었는데, 자,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번호하고 장소. 네네. 그거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번호는 바로 숫자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리고 장소, 그 숫자와 연관된 그 장소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장소를 기억을 할 때 그 장소와 관련된 어떤 사건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어떤 그 부채물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더 많이 그 뭐랄까 파급 효과라고 할까? 굉장히 이렇게 기억의 양을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번호와 장소와 함께 그것과 관련된 어떤 그 사건들 또는 뭐 인물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연상하시면 더욱더 기억의 양을 늘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억의 양을 늘릴 뿐만 아니라 또 기억하는 그런 그 시간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으로 가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시 그것을 떠올리면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기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것을 기억을 할 때 순서에 맞춰서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으로 아주 적절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순서를 딱 매겨가지고 할 때, 우리가 그 각 번호마다 어떤 그 키워드가 있죠. 해시태그가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면 순서는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지는, 기억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혼동하지 않고 딱 그 순서에 맞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바로 또 내비게이션 기억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숫자하고 번호하고 장소를 잘 기억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0번부터 9번까지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부터 19번 이제 한 차례였죠.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한 번씩 쭉 훑어봤는데, 우선 0번에서 9번까지 다시 한번 몇 개 짚어보고, 뭐, 오늘 수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해시태그가 뭐죠? 공군사관학교. 네네, 공군사관학교하고 또 하나 해시태그가 공사. 그렇죠. 공사장, 이런 거 생각하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공군사관학교 학생들이 공사장에서 일한다, 뭐, 아르바이트 한다. 근데 왜 아르바이트 할까요? 여자친구 선물 사줄 그렇죠. 맞아요. 여자친구 선물 사주려고 얘네가 돈이 없으니까 엄마한테 뭐 그렇다고 돈 달라고는 못하고 하니까 공사장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공군사관학교 아이들이. 그래서 실제 서울에 그 공군사관학교 학생들이 갔던 곳은 어디예요? 장소가? 강진교 강진교 8번가. 네네, 8번가 맞아요. 쇼핑센터. 강진교 8번가요. 강진교 8번가는 뭐 하는 데죠? 쇼핑센터. 맞아요. 쇼핑센터예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즐비하거든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뭐 물건들이 많이 팔고 있는 그런 쇼핑센터예요. 그래서 공군사관학교 학생들이 거기 가서 이제 여자친구 선물 사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바로 그 장소로는 그 광진교 8번가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네. 자, 이렇게 하니까 확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스토리를 붙여 나가면서. 그래서 광진교 8번가가 바로 4번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어디일까요? 7번의 해시태그는 먼저 007. 007, 손흥민. 손흥민,孙흥민 또 007 시리즈, 007 저기 그렇죠. 뭐야. 007 시리즈의 누구? 제임스 제임스 본드. 본드. 제임스 본드.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거기에 그런 그 해시태그를 가졌는데 실제 장소는 어디예요? 강남구 문구 왕구거리, 강동구 천호동. 천호동, 문구 왕구거리. 그렇죠. 강남구가 아니고 강동구, 강동구 강동구 천호동, 예,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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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구거리죠. 왕구거리.
예, 제가 그 그림을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거리가 네. 나오는데 거리 위에 이렇게 커다란 무슨 저기 현수막 같이 연필을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한 그림 기억나세요? 예. 천호동 문구 완구 거리. 그 지금은 조금 많이 여기가 좀 퇴색됐다고 할까? 그렇지만 아직도 이제 그 문구나 완구 제품들 대량으로 저렴하게 살려면 여기 많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호동의 문구 완구 거리가 바로 7번이에요. 왜 그 천호동의 문구 완구 거리랑 제임스 본드랑 손흥민을 어떻게 연결시킨 거예요? 제임스 본드와 손흥민이 음, 음. 장난감 권총을 어, 사가지고 어. 촬영을 네, 맞아요. 영화를 네, 찍는 거예요. 영화를 찍는데, 제임스 영화를 본드는 원래 영화 배우잖아요. 007이라는 영화를 아주 잘 찍게. 찍는 그런 저기 영화 배우인데, 그 영화를 찍는데, 거기에 이제 손흥민 선수도 최근에 이제 유명한 그런 인물로, 핫한 인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제임스 본드랑 손흥민이 그 007 영화를 찍는데, 그 영화는 실제 그런 영화보다도 좀 우스꽝스러운 거죠. 장난감 물정을 사용해서 뭐 한때든지 장난감 총으로 그 영화를 찍는다라고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그 장난감 총이 필요하니까 바로 천호동의 문구 안구 거리를 가는 거죠. 그래서 7번을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9번은요. 영구, 공구, 영구. 상가. 해시태그는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기 장소는요. 강풀 만화거리 강동구. 네네. 강도영이라고 하는 웹툰 작가가 있다고 네, 했죠? 이 네, 네. 사람이 그 동네에 사는 거예요. 살았는데 네. 자기가 사는 동네에 그 자기가 그린 그 만화를 벽화로 쭉 그려서 그 동네를 일종의 그 관광지로 뭐랄까 상향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서울의 그 강동구에 가서 그 보면은 여기 부분은 굉장히 그 낙후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낙후된 지역을 이렇게 만화를 거기 그려서 그 부분을 다시 도시 재생을 했다고 할까? 그렇게 사람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올 수 있게끔 다시 만든 거죠. 그런 그 재생 사업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강동구에서는 그 자기 지역, 자기 마을에 어떤 특화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서울에서 느끼지 못하는, 서울 하면 우리가 굉장히 도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뭐 좋게 얘기하면 그런 도시적이고 막 그 첨단적인 그런 부분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부정적으로 본다면 막 그 공장지대 그 찌들은 그런 부분 인간성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도시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 이 강풀 만화거리에 가면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된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 그런 감정들 그런 그 동화적인 그런 마음들 순수한 마음들이 생기는 그런 곳이어서 서울 사람들도 이렇게 즐겨 그 찾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각 지자체마다 쭉 있어요. 그래서 되게 낙후된 지역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변화시킬 때 그 벽화 같은 거 또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 지역을 다시 재생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강풀 만화거리도 바로 그런 차원의 한 부류라고 볼 수 있어요. 강풀 만화거리에서 9번에서 그 영어 슬랭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거를 물어보고 오늘 이어서 다음 진도를 할게요. 어떤 거였죠? 영어 슬랭이? 댄스 오네요. 예, 옥 선생님 아주 잘 말씀해 주셨어요. 예, 영구가 강풀 만화거리 가서 만화를 보는데 만화책 그런 이렇게 아날로그 만화책이 아니라 책으로 된 게 아니라 디지털 필름으로 된 그 만화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교수형에 처하는 사람의 그런 그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근데 교수형에 처한 그 사람의 장면이 마치 뭐 같은 거냐? 어떤 모양이냐면 춤추는 댄스를 거. 하는 것처럼. 춤추는 공중에 예. 매달려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춤추는 춤을 것처럼 추는. 보이는 예. 거죠. 그 교수형을 하고 보면 이제 팔다리가 쭉 늘어지고 흔들흔들 하겠죠. 이제 네. 그런 모양을 미국 사람들은 교수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얘기를 않고 하는 거. 그게 마치 공중에 네. 춤추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로 댄스 원, 온 에어라고 이렇게 에어.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 영어 슬랭인데 사실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하기 전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뭐 익숙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통해 가지고 0번부터 9번까지 몇 개예요? 10개. 10개. 네, 그죠. 10개의 영어 슬랭을 전에 제가 가르쳐 드렸고 배웠었는데 10개를 갖다 순서대로 기억한다는 거 기억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틀리는 분은 있을지 몰라도. 근데 그렇게 순서대로 기억할 수 있는 게 제가 오늘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내비게이션 기억법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영어 슬랭 10개를 내가 이렇게 차례대로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혹시 순서가 틀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10개를 내가 그런 뭐랄까 그 루틴에 의해서 기억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또한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공부하는 그런 그 효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 했던 그런 그 0에서 9번까지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봤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 10번부터 19번까지죠. 자, 10번부터 19번까지는 서울의 지역으로는 어디예요? 강북구. 강북 지역이에요? 네. 강남 지역이라고 해요. 강남 지역이죠. 지금 우리 강남 지역 하잖아요. 강남 지역을 네. 하는 99번까지 강남 지역. 예, 그렇죠. 0에서부터 99번까지가 강남 지역이라고 했어요. 강남 지역 중에서도 무슨 구예요? 강동구? 송파구. 예, 송파구예요. 송파구. 자,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0번부터 9번까지는 무슨 구다? 강동구. 예, 강동구예요. 10번부터 19번까지는 송파구. 송파구예요. 송파구. 자, 그래서 송파구. 이제 10번부터 19번까지 10개 송파구 지금부터 뽀갤 거예요. 예, 송파구. 내비게이션 기억법 하기 전에는 송파구 말은 들었어도 송파구가 위치가 어딘지, 어디쯤인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거기 사시지 않았다면. 서울에 사는 사람도 혹시 송파구 어딘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뭐 이제 대전에 살지만 대전도 이제 구가 뭐 5개 구가 되지만 이제 서울에 비하면 형편없이 작은 서울이 25개 구인데 우리 대전은 5개 구니까 5분의 1에 해당이 되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10번부터 19번까지는 송파구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송파구, 강동구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여기 송파구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0번은 해시태그가 뭐죠? 십자가. 네,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걸려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십자가는 주로 어디에 걸려 있어요, 원래? 교회나 성당이나 병원. 그렇죠. 그죠. 병원, 교회, 병원. 성당, 병원. 병원, 병원. 병원도, 병원이라든지 또 약국, 뭐 이런 데가,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십자가하고는 조금 다르죠. 병원이나 예. 약국에 있는 십자가는 거의 정사각형 같은 길이가 같은 그런데 교회에 있는 그 십자가, 성당에 있는 십자가는 이렇게 길죠. 길을. 길은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좌우지간 십자가는 그런 곳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그 송파구에서 이 십자가 걸려 있는 곳은 어디냐면 서울의 그 아산병원이에요. 현대재단에서 운영하는 아산병원이 바로 10번에 해당이 돼요. 거기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 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십자가하고는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어쨌든 거기도 십자가가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연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번은요. 빼빼로. 예, 빼빼로라고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빼빼로는 이제 우리가 과자로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10일에 대한 해시태그는 빼빼로예요. 자, 서울에서 그 11번 지역은 어디냐면 송파구에 몽천토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몽천토성. 원래 서울이 그 과거로 쭉 올라가면 그 삼국시대라고 할까? 삼국시대보다 더 이전이라고 해야 될까? 그때는 여기가 그 삼국시대라고 하면 좋겠네. 백제시대 있죠. 백제.
백제 시대의 그 수도가 되는 그런 지역이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한강을 끼고 내려와서 부여로 가고 부여에서 다시 공주로 오고 하는 그런 역사를 갖죠, 백제가. 그래서 한강 지역은 그 백제의 어떤 그런 그 시발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몽촌 토성이라는 데가 지금도 가면 있어요. 거기 그 뭐랄까 발굴이 돼가지고 그 지역을 이렇게 보존해 갖고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송파구에 있는데 여기는 그 몽촌 토성이다. 그러니까 그 뭐야 흙으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쭉 해놓은 그 성곽인가 그런가 봐요. 몽촌 토성. 그래서 빼빼로인 11번에 그러니까 몽촌 토성에 뭐 구경을 갔든지 뭐 했든지 할 때 빼빼로를 들고 가서 먹었는지 어쨌든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몽촌 토성을 기억을 하실 때. 그 다음에 12번은 112 범죄 신고. 네, 앞에 일자를 빼면 이제 12가 네. 됐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네. 공부하는. 근데 이제 이를 붙여가지고 범죄 신고하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는데 그때 이제 112를 누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범죄 신고라는 해시태그를 가져요. 그래서 12번과 연관된 건 항상 어떤 사건과 무슨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실제 이 장소는 어딜까요?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는 한성 백제박물관이라는 곳이에요. 웅촌 토속 옆에. 그 박물관에서 어떤 유물을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걸 보고 범죄 신고를 하는 거예요, 경찰에. 자, 그래서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조금 더 확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기억을. 자, 12번 범죄 신고. 박물관에서 뭘 훔쳐갖고 달아나는 거를 신고한 거예요. 12번은 장소가 어디라고요? 백제 한성 박물관. 백제 박물관. 예, 백제 한성박물관. 박물관. 지금 저기 공주에 가면 박물관 있죠? 네, 예. 예, 공주에도 있고 부여에도 박물관 있어요. 다 백제와 관련된 그런 건데 이 서울에도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서울에. 그러니까 공주나 부여가 수도가 되기 이전에는 그 서울 한강 지역이 그런 그 백제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 것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제 부여와 공주의 이제 터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11번은 몽촌토송이라고 했고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12번은 지금 얘기했지만 범죄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박물관을 연상을 하세요. 박물관에 있는 어떤 유물을 누군가가 훔쳐가서 그것을 신고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3은 해시태그가 뭐죠? 13일에 3일의 금요일. 금요일. 네,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굉장히 공포 영화예요. 그래서 이 13일의 금요일은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엊그제 말씀드릴 때 2019년이라고 했는데 2019년이 아니라 2009년에 이 영화를 또 이렇게 보여주고 했었는데 13일의 금요일은 우리가 그 1년의 사계절 중에 어떤 때 많이 볼까요? 여름. 그렇죠. 여름. 여름에 공포 영화 보는 거예요. 막 으스그스하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그래서 예전에는 텔레비전에서도 이거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남양 특집으로. 근데 저는 그때는 못 봤는데 어쨌든 굉장히 공포 그 스릴러 저기 뭐야 배기 영화인데 그 이게 1958년을 뭐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것은 서양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로. 나쁜 의미 예, 공포. 나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용된 날도 그 13일의 금요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서양 문화의 그 기반이 기독교에서 출발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날짜를 서양 사람들은 기피하고 꺼려해요. 마치 우리가 숫자 4를 싫어하듯이. 그래서 13일의 금요일에 그 영화를 보면 그 아이가 이제 그 캠핑을 갔는데 그 캠핑장에 가서 이렇게 놀다가 뭐 의문의 어떤 그런 그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캠핑장이 폐쇄가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계속 그 캠핑장을 운영을 해요. 다른 사람이 그 운영을 하는데 그때마다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13일에 금요일만 되면은. 그런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그 영화예요. 배기 영화죠. 그래서 13일에 금요일 하면 13 하면은 13일에 금요일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실제로 이 13일의 금요일 13번은 서울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지역은 송파구에 있는 한국체육대학이에요. 한국체육대학이 여기 있는 거 저도 몰랐는데 이거 내비게이션 교육 때문에 알았어요. 한국체육대학이 그 13번인데요. 송파구에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연상을 해가지고 또 기억을 하시냐면 한국체육대학 학생들은 우리나라 국가대표들 주로 많이 거기 다니죠. 네. 네, 그래서 각각 그 종목들, 그 선수들이 거기에 이제 포진되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여러 가지 훈련을 해요, 낮 동안에. 그리고서 이제 저녁 때, 다 저녁 식사 끝나고, 이제 휴가하는, 쉬는 동안에 13일의 금요일이라는 네,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한국체육대학교 학생들이. 좀 연상이 되려나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14번이요. 네. 14번은 앞에 일자를 붙이면 114가 되죠.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보편화돼 갖고 뭐 굳이 114 이거 전화 걸고 어쩌고 하는 것이 이제 무색해졌지만 휴대폰 나오기 전에는 정말 굉장히 기묘한 그런 번호였죠. 114. 뭐든지 모르는 거 있으면 114에다 물어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지 않고 내가 뭐 알아야 될 때 있으면 114 돌리기는 하죠. 예전보다 네. 이제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114 하면은 그 저기 공중전화 안내해주는 전화 안내 이거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거리에서 사라진 곳이 공중전화 박스죠. 네. 네. 예전에는 조금만 가면 바로 그 빨간 그 있어요.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꼭 빨간색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이제 곳곳에 있었는데 거의 사라졌죠.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죠. 예. 네. 진짜 가끔가다 하나씩 있을까 말까 할 정도죠. 예전에는 참 그게 많았었는데 이건 지금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게 스마트폰 하나로 그냥 다 저기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혼자서 몇 개씩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얘가 필요가 없어졌죠. 근데 어쨌든 과거에는 그런 그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14 안내 전화다라는 여기 112하고 혼동하시지 말고 112는 범죄 신고할 때고 요 114는 여러 가지 뭔가 안내해 주는 그런 거. 그리고 또 실제로 공중전화 부스를 연상을 하세요. 공중전화가 이렇게 지상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연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서 그 14번은 어디일까요? 송파구에 송파구에 있는데 그 잠실 종합운동장이에요. 잠실 종합운동장이 바로 14번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종합운동장은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 네. 그 종합운동장 그 주변에 그 주변에 공중전화 박스가 조금 많이 둘러쳐져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예전에는 굉장히 크겠죠, 거기가. 지금은 다 네.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여기 좀 더 있어요. 그래서 항상 14번이 나오는 데는 공중전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공중전화 부스 같은 거 여기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런 것들 연상하시고 아무튼 14번은 그렇게 매칭을 좀 하시면 그 스토리를 더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14번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15번은요. 보름달. 보름달. 15, 예, 딱 절반이지 한 달에. 그래서 보름달,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뭐야. 서울에서 15번은 어디냐면 송파구에 있는 아주 우리 유명한 건물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린이 대공원. 어린이 대공원. 어린이 어린이 대공원. 대공원. 어린이 대공원이 아니고 아, 롯데월드.
맞아요. 롯데월드예요. 롯데월드. 금번생 갔다 오셨죠? 예, 예. 애기들 데리고 아마 갔다 네, 왔어요. 다녀왔어요. 롯데월드. 자, 그 송파구에 있어요. 롯데월드. 롯데월드가 굉장히 큰 건물이잖아요. 높이가 얼마나 예. 됐죠? 몇 층이라고 했죠? 롯데월드? 음,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가장 뭐 랜드마크 같이 그동안 해왔던데 하면 뭐 생각하세요? 63빌딩. 63빌딩. 그죠? 63빌딩 63빌딩. 생각하죠. 근데 음. 63빌딩보다 더 높아요, 얘는. 어, 제가 120, 120 몇 네, 번, 뭐라 예, 그러나? 맞아요. 비슷하게 지금 가려고 그래요. 음. 외운다는 말 기억하기 쉬워요. 1, 2, 3이에요. 123층. 아, 어, 예, 예. 그래서 63빌딩이 63층이었다면 이 롯데월드는 123층. 123층.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아주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특징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5번은 그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예요. 아주 그 주변이 무슨 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을 좀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 주변이 온통 그런 저기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15번 하면은 롯데월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 16이죠? 16인데 네. 1하고 제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16 이렇게 읽으면 16, 16이 되는데 6에서 기억을 빼버리면 16. 16가 되죠. 그래서 이력, 지금 이력. 여기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요리사 요리사. 같은데? 그렇죠. 요리사인데 요리사. 그냥 요리사가 아니에요. 16 요리사. 일일 일일 요리사예요. 어떤 거 하면 일일 요리사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요리를 하면? 짜파게티. 그렇죠. 짜파게티를 하면 일일 요리사가 될 수 있어요. 그 농심에서 그 짜파게티 선전하면서 이제 일요일에는 내가 인류 요리사다. 그렇게 그 선전을 하죠. 어, 제가 이거 인류 요리사 얘기하면서 엊그제 좀 착각을 해갖고 미나리 얘기를 했었는데 미나리가 아니라 뭐였죠 그게? 이거 그 영화를 해갖고 황금 골든글로브상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2019년에. 그게 아, 그게 16살의 꿈? 아니, 응. 16살의 꿈은 이제 기원, 노래. 그게 노래이고, 미나리인데, 저기 뭐야. 송강호가 나왔던, 아, 예, 예. 송강호, 맞아요. 그 영화가 제가 미나리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응. 미나리가 아니고 기생충이에요. 아, 맞아. 아, 기생충. 맞아, 맞다. 맞아. 기생충이야. 기생충. 네. 그래서 그 송강호가 그 골든글로브상 이런 거 받고 그래갖고, 그 당시 그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막 짜파게티 끓여 먹고 막 했다는 거 이렇게 응,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응. 사람들이 뭐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지만 어쨌든 그 제가 지난번에 미나리라고 했는데 미나리가 아니라 기생충, 맞아. 기생충. 땡충이었었어요. 기생충. 예. 기생충. 그래서 제가 왜 재밌었어. 착각을 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음, 2019년에는 그 있다. 20년인가 보나? 있어. 20년인가? 미나리. 20년에는 기생충이 그 골든 글로브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1년 그 다음 해에는 미나리가 또 골든 글로브상을 받은 거예요. 맞아. 미나리에서는 누가 응, 나와요? 윤여정, 맞아요. 윤여정. 민효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나리는 우리 식품으로도 먹잖아요. 미나리. 네, 예. 미나리의 그 스토리는 미국의 이민간 한국인들, 80년대 음, 이민간 한국인들이 거기서 사는 생활을 갖다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 음, 뭐랄까, 자서전 같다고 할까요? 미국에 이민한 그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한 건데, 미나리가 아무 데서나 잘 자란다. 음,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음, 그 미국에 이민 가고 한국인들이 정착해서 지내는데 정말 음, 어려움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그걸 다 극복하고 잘 사는 그런 것 음, 배포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거기 윤여정이 이제 막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손자가 막 그 할머니 속이느라고 막 오줌을 받아갖고 먹으러 가고 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어쨌든 인류 요리사는 그 미나리하고는 관계없어요. 기생충하고 관계 있지. 기생충. 예. 짜파게티.
예. 16번에 대한 거 얘기 좀 길게 했네요. 16번 요리사 16살이 꿈 해갖고 D1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이들 그룹이 있어요. 얘네들이 랩으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랩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하듯이 막 하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또 가사를 보면은 엄마한테 뭐 돈 달래가 해갖고 뭐 하고 막 이런 그 가사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시간이 되면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오늘 안 되면 금요일이라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17번은요. LG LG 그램 그램. 노트북. LG 그램이나 LG 그램 그 17 노트북 또는 여기 그 비행기 그림이 있죠? 이 비행기가 보여요? 네, 보여요. 수성기. C17 수송기라고 그랬죠. 수송기. 그래서 그러니까 전술에도 쓰이고 그냥 물자 나르는 데도 쓰일 수 있는 두 가지 다 쓰일 수 있는 그런 수송기예요. 최근에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이 17과 관련된 해시태그 또 하나 뭐 있었죠? 학교 폭력. 네, 맞아요. 학교폭력, 학폭이요. 그래서 학교폭력 신고 전화번호가 117이에요. 117.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서울의 장소가 어디냐면 송파구에 있는 가락동 농수산시장이에요. 가락동 농수산시장의 17번이에요. 가락동 농수산시장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그냥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가락동 농수산시장에 국제학교 아이들이 거기 이렇게 놀러 왔어요. 견학 왔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아이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학폭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학폭이 벌어진 걸 보고 거기 그 농수산시장에 상인들이 노트북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하니까 국제학교 학생들이라서 그 학생들이 아마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미국계 학생인지 미국의 C-17 수송기가 막 날라온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그냥 스토리를 그렇게 꾸며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학폭에 C-17 수송기까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번은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8하고 19는 이거는 금요일 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